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요즘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전에는 20대 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좀 늦어졌다 했을 때는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까지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난임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나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 3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임신의 가능성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이게 여성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남성의 문제들도 생기죠. 정자의 뭐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고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나이는 난임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임신을 늦게 하게 되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당연히 임신을 늦게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난임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일단 하신 분들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기다려보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오랫동안 참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급하고 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지나면 임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자기 때는 훨씬 젊을 때 아이를 낳았었으니까 자식이 결혼을 하면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좀 재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기대도 그렇고 내 자신의 불안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빨리 이제 임신이 안 되게 되면 불임 클리닉, 난임 클리닉을 찾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결정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시도해 보시다가 안 되면 빨리 가시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잘 타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그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길 권유를 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1년 안에 특별한 뭐 문제 없이 임신이 잘 되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선생님들 방학 때 하고 이런 것들 시기를 맞춰서 방학도 쉬고 임신, 출산휴가도 같이 쉬고 이런 스케줄로 잡기를 원하셔서 이번 달에 임신되거나 다음 달에 임신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음 급하신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세요. 요즘은 그 난임 시술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임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뭐 염두에 두고 실패할 거라서 그쪽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섣불리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도 좀 시도를 해보고 자연적으로 임신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기를 권유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시험관 아기인데요. 인공수정이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인공수정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제 난임 시술의 모든 거를 인공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별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시험관 아기는 체배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몸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해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시킨 이 부분을, 수정란을 가지고 얘를 좀 키워요. 키워서 착상이 되기 좋은 시기까지 키운 다음에 여성의 이제 자궁이 준비가 되면 거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시험관 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 신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죠. 이게 내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실패에 따르는 이런 실망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과정이지만요. 신체적으로도 여성은 너무 힘들어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 과정 중에서 정액만 제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난임병원에 가시면 정액 검사할 때 한 번, 그리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액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서 주면 돼요. 이제 실험실에서 좋은 퀄리티의 정자를 골라낼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도 모양도 좀 예쁘고 운동성도 있고 활발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 거, 이런 애들을 뽑아내서 나중에 난자랑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남성은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냥 사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프고
아프고요.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힘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처음에 난포가 자극돼서 난포가 점점 자라서 얘가 어느 순간에는 터지면서 안에 있던 난자가 튀어나와요. 배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매 주기마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는 한 달에 하나의 난자만 배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술을 위해서는 과배란을 시키거든요. 배란을 한꺼번에 많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하면요, 우리가 난자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난자 채취를 하나만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케줄에서 임신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란을 만들고 싶었는데 괜찮아 보이는 난자랑 정자를 붙였는데 얘들이 수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라다가 멈출 수도 있고,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실패율 때문에 난자를 여러 개를 뽑으려고 해요. 한 번에 하나만 뽑아서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난자를 배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난포를 키워서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든요. 주사를 맞아서 난포를 생성하는 걸 촉진하는 주사예요. 그거를 맞아주면 난포가 그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난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떤 사이즈가 되면 이제 배란을 준비하거든요. 배란이 되면서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난자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터지기 전에, 이만큼 이제 배란되기 직전까지 커졌을 때 난소 안에 여러 개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질 초음파를 봐요. 그걸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이거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난포가 이제 물로 꽉 차 있는 이런 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침을 딱 찔러서 쭉 안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난자가 있겠죠. 어떤 것들은 난자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퀄리티가 좋고 어떤 거는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커져 있는 난포를 다 터뜨려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 채취를 여러 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적게 나오는 분들은 2~3개부터, 많이 나오는 분들은 뭐 10개, 20개씩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채취하는 과정이 상당히 아프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마취 없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찔러서 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불편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 이제 난포를 키우기 위해서 난포 촉진하는 주사를 계속 이제 자가로 놓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놓고요. 그리고 이제 채취하러 가서 이렇게 채취를 당하고요. 아프고 이제 불편하고 힘들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난포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배란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예요?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수정이 뭐 몇 개 실패한다 하더라도 수정란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배아로 만들어서 어떤 거는 이제 그 신선 배아 상태로 바로 이식을 해서 임신을 시킬 수도 있고요. 몇 개 정도는 그냥 얼려놨다가, 냉동 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려놨다가 이번에 혹시나 실패하면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만큼 좋은 점은 이 난포가 자라는 거, 촉진하는 거, 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나는 저장해 놓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OH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과자극이 되어버리면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몸 안에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임신을 안 시키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랬을 때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제 난소도 원래 크기로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고, 몸 안에 이제 복수가 고일 확률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딜레이해서 임신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버리면 그게 심하게 악화가 되거나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우리가 좀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은 굉장히 통증도 느끼고요,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그런 신드롬이 생기게 되면 이제 목숨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안 되면 뭐 바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본인이 선택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성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뭐 남편분이 얘기를 한다든지 시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시험관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권리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걸 수 있거든요.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뭐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몸은 많이 망가져요. 이전과 굉장히 다른 몸이 되는 거고 출산 과정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선택이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리고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는가도 부부끼리 상의를 해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르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부터는 자신이 시도를 해보는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시험과 나기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전에 뭐 배란 유도도 해볼 수 있고 인공수정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저 이거 해주세요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